우선은 참고로 얘기 드리면 작년 10월, 9월까지는 동행이 됐는데요. 지금 동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동행 요청하지 마시고요. 동행하실 분들 이 내부에 다 있어요. 네, 피플은 참 좋아요. 이렇게 구성이 잘 돼 있거든요. 서로가 코어하셔서 하면 되고 조금 더 단계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셀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고 다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있다 해도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조금 약간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좀 기획하고 분석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나는 빨리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발이 묶여서 한 달 낼 때, 그럴 때, 그래도 주말 시간 내서 강의 들으러 왔는데, 그 강사님 한번 활용해야겠다. 이럴 때 메일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나머지들은 다 가능한데 그 아이디어 하나 때문에 전체가 풀려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만 적어놓고 그리고 시작이 됐나? 그리고 아까도 강의와 어떤 배움에 대해서 조금 필요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베이직 과정들을 조금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로 큰 사례 하나를 놓고 우리 그냥 기본 컨셉들 있잖아요. 네. 잘하시는 분들은 볼 필요 없고요. 기본 컨셉으로 돼 있는 것들을 케이스를 놓고 쭉 다 한번 풀어놓고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우리가 토픽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아주 기본적인 토픽들 한 번씩 다 점검을 해서 반을 업로드했고 반은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가까운 날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심심할 때 오고 왔다 갔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서 리마인드 하시고 아마 오늘 강의, 지난번 분할 강의도 업로드를 할 생각이에요. 내부에는 지금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복습 못 하시잖아요. 유튜브에서 복습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용도로 그냥 활용을 해주시고 진짜 뭔가 어디 물어봐도 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저도 부족하지만 찾아서라도 알려드리도록 애를 쓸 테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오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유튜브에다가 제 이름, 한영국 회계사라고 치시면 더 답이라고 하는 그 아이콘으로 해서 뜨거든요. 되게 허접한 디자인으로 돼 있어요. 대충 만들어서 올리라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오후는 이제 분할 합병 쪽으로 조금 이제 진도를 나가요. 아까 분할까지는 웬만큼 다 했죠, 이제 분할 컨셉들은. 근데 분할 합병의 개념, 그 다음에 삼각 분할에 대한 개념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 강의 이후에 질문하셨던 메일 질문자의 메일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서 거기에다가 제가 또 깊이 있는 답변을 단 것도 아니고 바로 거기서 문자로 카톡으로 답변했었던 내용 정도만 붙여서 뒤에 있어요. 그거를 같이 그런 상황에 우리가 간다고 해서 모든 팩트 파인딩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상황들만 가지고 내가 그래도 어떤 접근이 가능한지를 고민하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또 솔루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최근에 제가 갔었던 회사 그거는 동행 아니에요. 동행 요청받아서 간 거 아니에요. 산업은행에서 요청을 해서 제가 산업은행 고객사를 만나러 갔던 케이스가 하나 뒤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팩트가 많지 않아요. 한번 미팅 간다고 팩트를 다 주시지 않으시거든요, 회장님들이. 그래서 1차 미팅밖에 안 했어요, 지금. 그래서 또 기회가 있으면 2차 미팅 한 것도 심화 과정에도 이럴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1시죠? 우리가 2시, 3시 반에 끝날 거예요. 그러면 2시에 쉬면 2시 10분 시작하고
2시 10분에 하면 3시 10분에 하면 이상한데 시간이 어떻게 쪼개야 되지? 적당히 하다가 끊긴데 쉬는 걸로 할게요. 점심 먹었으니까 또 너무 길게 가면 또 지루하시니까. 자, 우선은 기본 개념으로 좀 봐야 되니까 이 개요 부분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볼게요. 분할합병은 주식회사가 독립된 사업 부분에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분할하여, 이건 기본 분할의 정의에 해당됐었고요. 다른 존립 중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의 독립된 사업 부분과 합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제도다. 결국에 분할한 후에 분할되어 있는 그 회사가 다른 회사랑 합병까지 간다. 그게 분할 합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길게 설명은 안 하고요. 분할 합병 시 자산 및 부채를 이전하는 회사를 분할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라고,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 회사를 분할 합병의 상대방 회사 또는 분할 승계 회사라고 하며, 나중에 가면 분할회사, 분할 합병회사, 분할 승계 회사 막 헷갈리는데 한 번은 그래도 인식을 해놓으셔야 뜯어보면은 이해가 되거든요. 빨리 넘어가면 이렇게 A야, B야, C야, D야 막 이렇게 되지만, 자, 분할 승계 회사를 하며 분할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를 분할 합병 신설 회사라고 한다. 분할 합병은 분할 회사 측면에서는 저효율 및 정리 대상 사업 부분의 분리를 통하여 사업의 재정비 및 구조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분할 승계 회사 측면에서는 다른 회사의 전체 사업 부분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회사의 분할과 분할된 사업 부분의 합병이라는 이중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분할과 합병을 각각 진행하는 경우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이 절약된다. 이게 합병 분할의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이해 안 되실 내용은 없어요. 실무적으로 갔었을 때 어떤 전략에서 쓸까라는 걸 고민해 볼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앞에 케이스에서도 제가 합병 분할 얘기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뒤에 가서 좀 더 얘기 드릴게요. 형태. 분할 합병은 분할 회사의 존속 소멸 여부에 따라 존속 분할 합병과 소멸 분할 합병. 이거는 앞에 분할할 때 존속 분할 소멸 분할 얘기한 거랑 같은 개념에서 쪼개졌다고 보시면 되고, 분할 사업 부분의 출자 상태에 따라 흡수와 신설로 된다. 흡수는 M&A 당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설은 그냥 새로운 회사를 통합해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분할 합병의 상대방 회사 또는 분할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의 소유 여부에 따라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합병이라는 말만 뒤에 더 붙어 있을 뿐입니다. 간소화되는 정도에 따라 일반 분할 합병, 소규모 분할 합병, 간이 분할 합병으로 구분된다. 자, 그러면 합병과 관련된 강의가 아마 그 전에 있었을 거예요. 합병 없이 분할을 강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 가도. 그래서 합병을 하셨을 때 일반 합병이 있었고 소규모 합병, 간이 합병이 있었어요. 그 개념처럼 합병 과정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 약식으로 좀 간소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죠?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자, 그래서 분할 합병에 지금 관련된 내용들 지금 얘기를 드렸으니까 개요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표로 돼 있는 건 방금 읽었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소규모 분할 합병, 간이 분할 합병 이 부분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어떤 정식 절차에서 간소화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56페이지 보시면요. 56페이지 보시면 책으로 볼게요. 화면 보지 마시고요. 분할 합병과 단술 분할의 비교. 우선은 우리가 합병을 예전에 배웠었고 지금 또 분할을 배웠었으니까 분할과 분할 합병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보고, 분할 합병과 합병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본다라고 하면 한꺼번에 우리가 다시 리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비교를 해보면 분할 합병의 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분할 합병은 분할 합병의 상대방 회사로서 존속하는 회사 또는
분할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 측면에서 합병과 동일하므로 이들은 합병과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면 합병 시 어떤 제한이 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 돼요. 근데 그 합병의 제한 부분들이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제한 규정에 따라서 어쨌든 합병편에 있으니 그거를 다시 리뷰할 필요는 없어 보이니까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순 분할과 분할 합병을 비교를 해보는 부분만 오늘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단순 분할의 경우 5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단순 분할의 경우 분할 회사의 주총으로 분할이 성립하나 분할 합병의 경우는 분할 회사 및 분할 승계 회사의 주총 승인을 득해야 분할 합병이 성립된 합병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단순 분할로만 끝나지 않고 분할 합병이 되는 거니까요. 앞에서도 차이점이 있었어요. 분할까지만 가면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합병은 다 가능하다 그랬죠. 분할 합병은요? 우선 분할이 돼야 되니까 분할하기 전 단계의 회사는 법인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합병 관계는 일반 합병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다툼. 단순 분할의 경우 단순 분할 신설회사는 분할 회사만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분할은 분할 단독이어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었던 내용이고요. 분할 계획서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나 분할 합병은 분할 회사와 분할 승계 회사 간 체결된 분할 합병 계약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합병은 무조건 당사자 계약이에요. 우리가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 자체 법상 그 성립 조건은 오퍼, 영어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한국말로 잘 모르겠어요. 우선 오퍼를 먼저 던지면 상대방이 그걸 억셉트를 하거든요. 이걸로 계약이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기 지금 PM님 중에 점심 먹고 이야기 나눴던 PM님이 나한테 동행 같이 해줘. 이게 계약이 돼버려요. 그럼 나중에 제가 그걸 못하면 저한테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요. 여기서 consideration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오퍼를 하고 accept를 하고 그 가운데서 그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뭐가 오고 가야 돼요. 거기서 오고 가는 건 예를 들면 계약금 아니면 뭐 대가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컨시더레이션이거든요. 자, 그래서 합병이라고 하는 거, 분할은 나 스스로가 당사자 혼자뿐이거든요. 그래서 단독 분할 형태로 가야 되고요. 합병이라는 건 합병 계약서에 의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당사자의 계약이니 상법상 말하는 상위 개념의 계약법을 따르는 거고 나의 오퍼와 상대방의 억셉트 그리고 서로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건지 회사를 주고 주식을 받을지 회사의 자산과 영업 양수도를 하고 기본적으로 돈을 받을지 이와 관련된 것들이 성립을 해야만 계약으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단순 분할의 경우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분할 당사 회사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 보호 절차가 불필요하고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기본적인 회사가 100짜리 회사가 있었고 그 회사를 대상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100짜리 회사가 70과 30으로 쪼개진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이 100짜리 회사를 보고 무엇인가에 돈을 빌려줬건 거래를 텄는데 쪼개져 버리면 약해졌죠? 그죠? 약해졌다고 해서 내가 한쪽에서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채권자는 본인의 리스크 자체가 높아진 거죠. 어떤 이유도 없이. 나의 동의도 없이. 그래서 결국에는 분할된다 하더라도 분할된 두 회사가 연대하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높아진 게 없죠. 근데 사실은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합병을 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깨졌죠.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분석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심증적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깨졌다라고 하면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상승된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그거를 평가할 수는 없고 그냥 뭐 장부상이든 어쨌든 형식상에 있는 자산 자체가 흐트러진 건 없으니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외울 필요는 없죠. 뒤에 가서 비슷한 또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분할 계획서 및 분할 주총에 의하여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만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한 한, 이 부분, 저도 여기다 줄을 좀 쳐놓고 싶은데 펜이 없네요. 줄을 좀 쳐놓으세요. 자, 이 부분